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다리 문제, 걷기 동작을 통해서 다리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또 골반도 개선해주고, 창자 문제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몸에 나타난 뭐 오른손잡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왼손잡이들이 겪고 있는, 물론 왼손잡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왼손잡이신 분들 간혹 계시긴 계실 거예요. 조금 연구하는 자세로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응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접근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왼손잡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동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건드려 봤는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오른쪽 다리 혹은 왼쪽 다리가 뭐 앞으로 나온다, 뒤로 나온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골반이 틀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골반이 틀어지면서 창자도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큰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실 굳이 안 건드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이 문제를 안 건드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 컨디션이 좋으면 안 건드려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건드리면 컨디션이 좋아지질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저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 주변 가족들이나 뭐 인척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성을 두고 동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테스트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고, 실행을 해봤고, 이거 분명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오른손잡이는, 그러니까 이 상체, 그러니까 상체라면 머리 꼭대기부터 꼬리뼈 있는 데까지, 그죠? 골반이 있는 데까지, 이걸 상체라고 합니다. 상체. 이제 골반부터 다리까지는 이제 하체라 이래 볼 수 있는데, 머리부터 꽁지뼈까지, 그러니까 척추로 이렇게 가운데 허리, 뭐 척추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척추로 이렇게 지탱이 되어 있고, 이 척추 주변에 이제 척추를 보호하고 있는 기립근이라고 있습니다. 기립근. 사람을 기립시킨다. 이 똑바로, 이 기립근이 없으면 우리가 몸을 이렇게 똑바로 세우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고, 허리가 굽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 기립근이라는 게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립근이 척추 오른쪽, 왼쪽, 혹은 둘러싸고도 있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버텨주는 거죠. 이 기립근이 불균형을 이루어버리면 디스크가 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밀려 나와서, 그러니까 오른쪽 기립근은 굉장히 세고 왼쪽 기립근이 너무 약해버리면, 약한 쪽으로 밀려버리면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서 터져버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도 받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똑바로 앉아서, 그죠? 우리가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다 생각하면 어떤 형태가 되나 하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몸을 잘 보세요. 양쪽 어깨를 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슬 들어보면, 보세요.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슬 들어보면 고개도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보세요. 어깨도 뭔가 이 상체가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심해지면요, 이제 숟가락보다 더 무거운 거 들면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죠. 이걸 지탱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상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줘야 돼요.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어보면 몸이 왼쪽으로 저도 보세요.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몸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제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셀카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른손입니다. 여기가 오른손. 여러분 보시기에 반대겠죠. 그죠? 여기가 오른손입니다. 이 셀카 모드는 방향이 반대로 나와요. 여기가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니까, 오른손을 이 숟가락 들라고 들면, 몸이 약간, 그냥 몸에 힘을 빼고 해야 돼요. 몸에 힘 빡 주고 숟가락 들면 이게 안 돌아가요. 근데, 몸이 완전히, 긴장을 완전히 풀고, 이렇게 숟가락 들어보면, 고개도 약간 오른쪽, 이 어깨, 가슴, 등도 약간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오른손잡이로 계속 생활하게 되면 오른쪽 기립근이 발달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등 근육하고도 상관이 있지만은 등 근육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기립근, 그러니까 척추를 받쳐주는 기립근, 등 근육도 기립근도 일종의 뭐 등 근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하여튼 척추 주변에 이렇게 쭉 따라 내려와 있는 어떤 기립근의 형태. 예. 그러니까 오른손 잡이는 오른쪽 기립근이 더 발달이 되고, 왼손 잡이는 왼쪽 기립근이 더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면, 나이를 먹게 되면 사람이 몸이 꾸부정해지죠. 자꾸, 어릴 때는 보면, 뭐 20대까지만 해도 사람이 똑바르게 서 있잖아요. 근데 한 30대, 40대 넘어가면, 뭔가 사람이 뭔가 똑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보입니다. 그죠? 보여요. 50대, 60대 되면 이제 점점 심해지겠죠. 이게 기립근이 우리가 목 경추부터 척추까지 쭉 이렇게 타고 나서 골반까지 내려가 있는데, 꽁지뼈까지 내려가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란 거예요. 심지어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은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집합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의 집합체. 근육 빨갛잖아요. 그죠? 빨갛고, 그러니까 그 피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혈관이 막 뭉쳐갖고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도록 모세혈관의 집합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기립근이 더 발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왼손잡이는 뭐 자기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왼쪽 기립근이 더 발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왼손잡이는 몸이 왼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체 얘기하는 겁니다. 다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꽁지뼈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상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립근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상당히 큰 부분, 뭐 10%까지 될런가 모르겠는데 10%까지 안 되다 한 7%, 8%까지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심지어 이렇게 몸의 중추적인 가운데 부분, 센터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건드리면 그 몸이 상당히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몸이 상당히 바뀌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충격도 있었습니다. 저는 테스트할 때 좀 세게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그래요. 저는 세게 하더라도 여러분 세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그래, 하여튼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특한 운동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 자, 이거 쉽지 않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칭 바를 어디 이렇게 탁자나 이게 침대 기둥이나 침대 다리나 이런 데 걸어갖고 이렇게 당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손은 살짝, 왼손은 약간 세게, 오른손은 살짝, 왼손은 세게. 자, 이거는 이제 양쪽 등 근육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왼쪽 등 근육이 약하니까 오른팔은 살짝 당기고 왼팔은 지그시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당겼지 않습니까? 이거는 등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이거는 순전한 등 근육 강화 운동이지, 이거는 기립근 운동이 아닙니다. 물론 기립근에도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 근육을 위해서는 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말한 거는, 오늘 동영상에 말하고 있는 거는 기립근 동영상입니다. 그죠? 기립근 동영상인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스트레칭 바를 왼손에만 잡습니다. 왼손에만. 그러니까 스트레칭 바 이렇게 이제 또 특히 이거는요, 서서 하는 게 좋아요. 앉아서 하는 거는, 우리가 등 근육 강화 운동은 앉아서 해도 무방합니다. 등 근육 강화 운동은 오른손 살짝, 왼손 지그시, 이렇게 하는 거는 앉아서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기립근은 이 다리부터 시작해서 머리 꼭대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서 해야 돼요. 서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서서 해야 되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 기립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기립근을 발달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제 왼손에 잡아야 돼요. 왼손에 잡는데, 자, 이 스트레칭 바를 걸어 놓는 높이가, 그냥 손 높이하고 좀 비슷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허리쯤, 그죠? 골반 조금 위에 허리쯤 위치하는 데다가 이렇게 스트레칭 바를 묶어서 이제 당길 준비를 해야 되죠. 왼손으로 당길 준비를 하는데, 그래요. 자, 서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서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팔림으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은 그냥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지그시 잡는 겁니다. 지그시 잡고, 허리 힘으로 이렇게, 만약에 스트레칭 바가 이렇게 있다라면, 이렇게 잡고, 그죠? 팔을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손은 이렇게, 팔은 그냥 지탱을 하고 있고, 허리를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립근이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 기립근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 정면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 정면으로 바라보고, 왼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 정면으로 바라보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물론 스트레칭 바를 살짝은 당겨도 괜찮습니다. 근데 당기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왼쪽 기립근, 왼쪽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젠가는 그만둬야죠. 그죠?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는데, 이거 언제 그만두게 될지는 이제 중량이 빠지고, 여러분 중량이 지금 뭐 왼손 왼발 중량이 내려오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하여튼 지금은 지금 한 330, 그러니까 한 10g 정도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327인가 그래요. 350 갔다가 또 내려와서 33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저는 이런 거 잘 하는 사람이잖아요. 잘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좀 미숙한 사람들이고, 배워서 하는 분들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많겠죠. 시행착오가 많은데, 일단 무리하지 마시고, 시행착오는 꼭 필요한 겁니다. 저는 시행착오 엄청나게, 제 몸에 대한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생도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뭐 큰 문제보다는 하여튼 조심스럽게 또 알차게 꾸준하게 연구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아요. 자, 오른쪽 어깨 들고 있죠. 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 좀 들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오른쪽 어깨 들고 머리 흔들어 주고 바람 부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해놓고, 와, 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런 분들 내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걱정이 되긴 해요. 저 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솔직히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근데 또 이렇게 큰 문제보다, 그러니까 제가 주의사항을 자꾸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자꾸 바라보시고,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왼손을,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잡고 이렇게 허리를, 자, 허리라고 하죠. 이제 머리부터, 머리 꼭대기부터 꽁지뼈까지를 허리 힘으로 돌려준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팔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팔은 그냥 지탱만 하면서 허리를 돌려준다, 이래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물론 팔을 약간은 당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막 등근육 운동할 때처럼 세게 당길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당기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기립근 쪽이 안 가고 등 쪽으로 피가 많이 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효과가 반감이 되니까 그쪽 꼭 기억하시고, 동영상을, 그러니까 다음 동영상에 또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또 다음 동영상이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한 개를 올리고 또 오후에 저녁에 하나 올리게 되는데, 또 올려놨다가 또 갑자기 또 많이 해버리니까 걱정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약간 충격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면 트림도 좀 나오고 이렇게 몸이 좀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좋아진다는 느낌 때문에 또 많이 해버리면 이게 혈액순환이 많이 바뀌어 버려요. 기립근이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중에 몸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몸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골반 쪽이 확 당기다든가, 뭐 오른쪽 배가 확 아프다든가, 뭐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확 변화가 된다든가, 머리 쪽으로 피가 확 올라온다든가,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무리해 버리면. 물론 이렇게 운동하고 좀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명현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한 20분, 30분 지나면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람이랑 인간의 속성이요, 다 좋으면 막 무리하는 습성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포함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욕심을 내고, 또 저는 욕심뿐만 아니라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괜찮은 게 아니죠. 저도 뭐 이래 잘못하면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이거요, 대략 규칙은 이게 20번 돌리고 나면 벽에 가서 그냥 왼팔 밀기 있잖아요. 옆으로 밀기를 그냥 너무 세게 안 해도 돼요. 7번 내지 8번 정도 해주는 게 한 세트예요. 자, 다시 왼팔로 허리를 왼쪽으로 돌리고 20번 정도 부드럽게 이렇게 돌리고, 세게 안 해도 돼요. 세게 안 해도 돼요. 부드럽게 돌리고 바람 불면서, 자,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 찍겠다는 겁니다. 한 20번 돌리고 나면 한 7번 이렇게 밀고, 왜냐면 이거 어떻게든 좀 당기는 동작이 됐기 때문에, 허리를 돌리지만은 약간 당기는 동작이 됐기 때문에 밀기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그 밀기와 당기가 균형되게 돼야 되고, 그래요. 바람을 좀 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다리 자세가 있어요. 다리 자세, 다리 방향이 있잖아요. 예. 저는 오른쪽 다리는 안쪽, 왼쪽 다리는 바깥쪽인데, 어떤 분들은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 왼쪽 다리는 안쪽, 이렇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다리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을 다음 동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